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잘 끝났죠, 그죠? 네,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환율은 급락했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다시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었죠, 그죠? 많이 흔들렸었는데 아주 잘 이겨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 얘기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국인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종목이 어디인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여기 삼성중공업 지금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띄워놨는데 오늘 외국인이 무섭게 샀죠, 그죠? 엄청나게 샀어요. 마치 그 삼성전자 사듯이, 그죠? 아주 그냥 맹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 있죠? 그쪽 얘기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는 건 맞는데 항상 그 뒤에는 이제 보상이 따르거든요. 보상. 우리 잠깐 시황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요즘에 마약이 문제죠. 마약. 그죠? 길 가다가도 이상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마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회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을 왜 하죠? 안 해보셔서 모를 수는 있어도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마약을 하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 어떤 보상, 리워드, 보상이 오거든요. 똑같아요. 주식도 고통스럽죠. 근데 마약을 하면 사람 몸이 느끼는 게 쾌락이 아니라 그게 고통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기전이 좀 복잡하긴 하던데 고통을 느끼는데 그거를 이제 뇌에서는 이제 쾌락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죠? 이 고통 뒤에 오는 쾌락을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중독에 걸리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도 이렇게 해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주식 투자가 행복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과정은 고통스럽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여기도 이제 쾌락이 와요. 쾌락. 이게 뭐겠어요? 수익이죠. 내가 원했던 수익이 나타나면서 나오는 건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마약을 안 하죠. 그렇죠? 네. 운동을 왜 좋아하세요? 힘들지만, 그죠?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고통스럽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대신에 나중에 뭐가 와요? 쾌락을 느끼잖아요. 도파민이 뭐 분비되면서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쾌락을 느끼죠. 건전한 쾌락이죠, 이거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했을 때 느끼는 쾌락은 건전한 쾌락인데 주식도 이제 건전한 쾌락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약에 비유하니까 왜 마약 타령 이러실 수 있는데 마약은 아주 쉽게, 그죠?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 거고, 운동이라든가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도 이제 그냥 뭐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네, 대충 그냥 뭐 무료 방송 아니면 뭐 그냥 무료 댓글 이런 거 보면서, 네. 무료 기사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무료로 날로 그냥 수익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든 걸 다 공짜로. 근데 그렇게 종목을 얻어서 정보를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또 되게 빨리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비용 고수익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마약하는 분들이에요. 왜? 싼 값에 큰 이제 쾌락을 그것도 빨리 느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시죠? 종목 들고 지금 한참을 들고 계시고 막 이렇게 바닥에서 막 뒹굴고 계시죠? 왜? 힘드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기 차트 띄워놓은 것처럼 지수가 또 이렇게 출렁거리는 바람에 많이들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어요. 네. 코스피 지수도 오늘 이제 보시면 플러스 1.95% 급등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오늘 2.7%까지 급등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자, 보시면 일본을 볼까요? 일본이 오늘 올랐는데 0.3% 올랐어요. 그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우리가 코딱지라고 부르죠. 아주 코딱지만큼 올라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 중국도 올라왔는데 플러스 0.09. 홍콩 항생지수 플러스 0.8. 그 다음에 대만 가건지수 플러스 0.4. 이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주 수요일날 선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많이 빠졌던 거죠. 만약에 지난주에 총선이 없었더라면, 그쵸? 국회의원 선거가 아예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빠졌는데 우리만큼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급반응 나와서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환율. 그죠?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급락을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엊그제죠? 화요일날 1,400원 찍는 바람에 아주 그냥 주식시장이 또 공포의 이제 도가니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그 외환시장에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일본도 개입을 했고, 개입을 해서 환율을 떨어뜨렸죠, 어제. 그래서 어제는 마이너스 0.5% 하락하면서 1386원에 마쳤거든요. 근데 오늘은 1%, 딱 1% 이제 급락을 시키면서 1372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난주 총선 끝나고 나서 목요일부터 4일 동안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겁을 먹은 거거든요. 근데 자, 하나 없어졌죠? 없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음봉이 나오면서 얘를 없앴잖아요. 그죠? 자, 4번 음봉 사라졌고, 그 다음에 요거 오늘 세게 떨어지면서 세 번째 양봉도 사라졌고, 두 번째 양봉도 절반 정도 가까이는, 아니다, 3분의 1 정도는 소멸시켜 놨습니다. 총 4개 나왔는데 절반 이상 사라진 겁니다. 좋아하셔야죠. 그쵸? 네. 환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이 과하게 오른 거예요. 다른 나라도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올랐다. 그래서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과하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과하게 오르면 다시 떨어지죠. 이거를 이제 아무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 거면 또 올라올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달라진 게 없다. 뭐냐면 그 외국인이 환율이 오르기 전에, 사실 환율 오를 때도 샀어요. 보세요. 제가 그 환율 1,400원 찍은 날 화요일 날 저녁 때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화를 왜 내요? 제가 화를 왜 냈습니까? 그 막 얼토당토하는 그 신문 기사들 많이 나온다고. 그죠? 외국인이 조금 파니까 뭐 다 팔고 나가느니 마느니 헛소리들 한다고 제가 막 화를 냈잖아요. 그죠? 이걸 보세요. 보시면 여기 외국인이 오늘 5,700억을 순매수했거든요. 코스닥에서도 많이 샀어요. 2,500억 샀으면은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아무튼 5,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합하면 240억 순매수. 조금밖에 안 한 거죠. 왜?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팔았거든.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샀어요. 근데 5,700억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욕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니까 썩을 놈들이 썩을 놈들. 누가 아니 안 그래도 그 개미들 환율 급등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요날이잖아요. 요날 화요일날 요날 급등할 때 1,400원 찍었을 때 외국인이 나가고 있다. 이틀 연속 5천억 대량 순매도 했다고. 그렇죠. 대량 순매도. 제가 한번 나쁜 놈들이라고 막 욕했잖아요 그때. 그죠? 근데 이 인간들이 정말 비열한 게요. 환율이 처음 오른 날은 이날이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환율이 오르면 그때부터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환율이 급등한 거 맞아요. 그러면 환율이 이게 왜 급등이냐면요. 원래 여기서부터 호들갑을 떨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선거 다음 날인 이날부터. 왜냐면요.
정고점이 여기였어요. 환율 직전 고점이.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지금. 왜? 민주당이 압승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달러 강세 영향도 있지만 총선 영향도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 누구야 기자들이 호들갑을 떨었어야 되는데 왜 못 떨었냐면 그날 환율이 처음에 이렇게 오른 날 외국인이 무려 1조 원을 순매수를 해요. 4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외국인이 나간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보이시죠? 근데 외국인이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 겁을 줘야 되는데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세 번째 날 외국인이 2천억 정도 2,300억 순매도를 하고 그 다음날 1,400원 찍으면서 2,700억 순매도를 이틀 연속하니까 그때서야 외국인이 대량 순매도를 해서 우리나라 빠져나간다 헛소리하고 자빠졌던 거예요 그때. 응? 제가 막 그때 화를 내죠 그죠? 제가 방송할 때 화를 잘 안 내거든요. 화를 내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외국인이 사놓은 게 30조 원이 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판 게 얼마나 되느냐 60분의 1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틀 있고 합쳐도.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조금 팔았어요. 1,600억 그죠? 그리고 오늘은요 1% 급락하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 반대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외국인이 나간 게 아니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기사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뉴스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힘들어요. 뉴스 보고 있으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이거를 단순 더하기를 하면 요 세 날 있죠. 요 세 날. 세 날 요거를 다 외국인이 판 거를 대충 계산하면 한 6,700억 전후가 돼요. 대충. 근데 오늘 5,700억을 샀네? 그 외국인이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쟁 그 다음에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플러스 이제 민주당 압승. 네. 그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순간적으로 패닉이 온 거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한 게 뭐였냐? 하필이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미 이만큼 떨어져 있었던 이미 이만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올라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니까 개미들이 낮아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코스닥 지수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예, 코스피도 이미 이만큼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개미들이. 그걸 언론이 이제 부추긴 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원래대로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좀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네, 벌써 목요일이죠, 그죠? 네, 그냥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단, 또 전제 조건이 있죠. 미 연준 의장이 헛소리 안 하면, 미 연준 의장이 갑자기 또 헛소리만 안 하면,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상태로 갈 것 같아요. 회복이 좀 되겠죠, 그죠? 오늘 실제로 종목들 반등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 순매수 다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시를 끌어내린 게 총선 결과 때문에 그런 것도 맞는데, 뭐 그게 뭐 2주, 3주 계속 가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안정될 거고, 미 연준 의장이 헛소리 할까봐 시장이 긴장을 했는데 어젯밤에 헛소리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늦춰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이미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란이랑 전면전 날까봐 불안했잖아요. 전면전 안 난다잖아요. 물론 그 말도 이제 거짓말이긴 한데 지금 표면상으로는 뭐 이런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됐다. 근데 이 기사 그대로 이제 믿으시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됐다고 하잖아요. 언론에서 이스라엘 보복 연기 이래가지고 그죠? 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을 저렇게 급등시키고 지수를 끌어내렸던 그 세 가지 문제는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말한 거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걱정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걱정거리도 사라졌다 이거예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그러면은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또 이러다가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가 또 흔들리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일 또 하락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 미국이 좀 빠지거나 연준 의장이 또 헛소리 하거나 이란이 이상한 짓을 하거나 푸틴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하면 증시가 출렁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맞춰?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세 가지, 환율이 급락했고 지수가 급등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재개가 됐다. 즉 불안해했을 이유가 없다, 이 얘기고요. 그 외국인이 이제 요번에 그 환율이 급등하기 전에 외국인이 제일 열심히 산 게 전기전자 업종이었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여기 보시면 뭐 화요일 날 환율 급등할 때 좀 하락하긴 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또 투매가 나온 건데 보시면 잠깐만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 올라왔는데 그냥 여전히 횡보하고 있고요. 그죠?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급등을 세게 했다가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어제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그냥 추세선을 그면은 어디요? 여기지. 이거라고 이거. 이게 뭐예요? 추세선이죠? 여기 고점이잖아요. 원래 걸리는 자리예요. 원래 걸리는 자리라고. 여기서 맞고 좀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가고, 그죠? 요번에 뭐 저기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서 이스라엘이 전면 전환을 할까봐 미국의 연준 의장이 헛소리 할까봐 외국인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잖아요. 큰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하냐 이거죠. 응? 그리고 오늘 돈이 어디로 많이 들어왔냐면 저기 조선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자 보세요. 외국인이 떠났다고요? 제가 그 화요일날 화낼 때 그 부분에서 화를 되게 많이 냈죠. 외국인이 떠났다고? 자 보세요. 뭘 보시면 되냐면 오늘 조선주가 급등해. 잠깐 전기전자 얘기 마무리 짓고 현대일렉트릭이 전 이게 과열됐다라고 봐요. 그죠? 근데 화요일날 놀래가지고 장중에 14%, 17%까지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14% 급락 마감했죠. 근데 저는 이거 여기서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도. 왜? 과열됐으니까. 그러나 어제 살짝 3%짜리 상승 나오고 오늘 12%짜리 양봉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떨어지기 전에 가격을 이틀 만에 회복을 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더 샀어요. 더 샀어. 아주 끝을 보려고 보는 것 같아요. 끝을. 그죠? LS 일렉트릭 보세요. 여기는 신고가 났어요. 이날 이 친구도 마이너스 7% 급락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더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오늘 뽑았어요. 보세요. 외국인이 더 사. 행에 속지 마시라고요. 힘드신 거 알아요. 아는데 계속 힘들어하면 안 된다니까.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내 차례. 효성중공업, 자, 음봉 세게 한 대 맞았는데 이날 이것도 14% 급락했거든요. 대형주가 14% 떨어졌으면 사실상 하한가죠, 그죠? 그런데 이틀 동안 열심히 올라와서 회복이 됐는데 누가 샀어요? 여기 빨간색이 누구예요? 외국인 아저씨들. 샀잖아요. 외국인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오션, 자 조선주 보여요. 잠깐만. 전선주가 가니까 여기 세명전기. 오늘 보세요. 세명전기가 이것도 개별주인데요. 시가총 600억짜리 개별주인데 돌다가 오늘 뽑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 급등하고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 지금 얼마나 뚜껑 열리셨겠어. 세명전기 털린 개미들 나 뚜껑 엄청 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전문가 욕할 줄만 하시지 그런 기자들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기레기들이다 막 욕을 평상시 욕을 하시는데 왜 그런 기사 쓰는 사람들 욕을 안 하냐 이거예요. 댓글 보면은 그죠? 네. 욕을 안 해. 기자들 욕을 잘. 대한전선 플러스 8%. 음봉 나온 거 회복했죠? 손절한 사람만 억울한 거죠. 가온전선 네.
이거 다는 회복 못했지만 어쨌든 올라오고 있고 또 외국인이 또 사요. 산다니까. 그죠? 네. 여기 아까 누구야? 세명전기 움직였으니까 광명전기 이런 것도 아까 움직였겠죠. 그죠? 그리고 그 누구예요? KBI 메탈 이게 뭐예요? 그 구리,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하죠. 이게 뭐냐면 구리란 말이에요. 구리. 근데 화요일날 여기도 날벼락 맞았죠. 그죠? 아침에 6% 급등 출발해서 11%까지 막 상승에 나오고 있다가 환율 급등하면서 날이 지기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졌잖아요. 어제도 올라가다가 말고. 그죠? 근데 오늘 어때요? 다시 양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이구산업 떠있어요. 다 붕 떠있다니까 안 내려왔어요. 이구산업은 시간외에서 상승 나왔을걸요? 시간외에서 6% 올랐어요. 누가 끝났대 이거? 원자재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대창 이게 구리 관련주인데 바닥에 있는 것 중에 하나죠. 3% 시간외에서도 3% 누가 끝났대요? PJ 메탈 이거 시간에서 거의 오른 건 없지만 음봉 3개 집어넣어 놓고 차트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네. 난 이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플러스 효과인데 지금 어제죠. 어제 그 주시장 끝나고 나서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산 철강이랑 알루미늄에다가 기존 관세의 3배인 25%짜리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그런 걸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철강주들 막 아침부터 상한가 가고 갔다가 풀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중에 조일알루미늄 오늘 아침에 16% 급등 출발해서 떨어졌는데 잘 보면 외국인이 샀거든요. 오늘. 그리고 이 친구도 시간외에서 3% 올랐어요. 문봉으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올랐다니까 3.98%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선알루미늄 이게 이제 시간에서 조금밖에 못 올라왔는데 이것도 장중에 아침에 15%까지 올라옵니다. 어제 저희 방 추천주가 뭐였냐면 남선알루미늄이었어요. 대선주 끝났으니까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어제 아침에 추천한 건데 한번 올리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남선알루미늄이 누구죠? 이낙연 테마주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사놨죠. 어제 아침에 스윙으로 남선알루미늄 원자재 상승 수혜주 이낙연 씨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15%까지 올라갔으니까 대충 우리 방에서도 한 15% 수익이 났겠죠. 매도사인도 나갔고요. 네. 이거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이게 왜 갔냐?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의 그 중국산 철강이랑 알루미늄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자,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여기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이게 앞으로 좀 더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바이든이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실제로 그 미국이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양이 굉장히 적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저렇게 부과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저럴까요? 11월 달에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양반이. 왜냐하면 저게 뭐냐면 트럼프 정책이잖아요. 흉내내는 거라. 이해가세요? 흉내내는 거예요, 저게. 트럼프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좀 뺏어오려고 트럼프 흉내를 내고 자빠졌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빠졌다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한데 제가 바이든을 너무 싫어해서 주식시장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나 저 사람을 생각해서 네. 이해를 좀 가끔 이제 바이든 아저씨 얘기하면 제가 화가 나서요. 네. 말이 조금 거친 단어가 나오면 쌓인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쌓이시지 않나요? 쌓여있지 않나요? 네. 세상에. 원래 미국 대통령 얘기를 잘 따라가면 돈을 좀 많이 버는데 주식이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싫든 좋든. 근데 저 양반 얘기하면 힘들어 죽겠어 진짜. 근데 아무튼
그 중국산 철강이랑 알루미늄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대선 때 이기려고. 근데 이 기사가 뭐냐면 친중 국가마저 등 돌렸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만든 지옥인데 이제 중국이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다가 남은 전기차 또는 배터리 뭐 기타 등등등 여기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해외로 싸게 덤핑이라고 하죠. 저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경제 시스템을 더 붕괴시키겠죠. 누가? 중국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제재를 하는데 독일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싸면 이거를 울타리로 쓴다. 울타리로. 환장하고 있어 진짜. 이게 실제 그 항구에 있는 중국산 전기차래요. 이거 보시면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죠? 이게 중국 동부 장수성 수저우의 항구에 있는 실제 수출용 전기차들이라고. 참 층층이 더 쌓아놨다. 그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를 누가 해요? 이걸 잘 누가 활용하겠어요? 바이든이. 네? 중국 저기를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여기 기사 나올걸요? 바이든 여기 나왔네. 바이든이 미국 무역대표부 여기를 시켜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중국 해운 물류 조선 부분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의 관세를 3배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직후에 나왔다. 그러니까 요거 관세, 철강, 알루미늄 관세 다음에 나온 게 해운 물류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대선 경합주인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 노조 여기 앞에 가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하겠다 이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좋은 거죠. 중국 따라잡으면 우린 좋은 거라니까. 요즘에 황사가 와서 좀 힘드시죠? 황사, 그죠? 근데 옛날에 미중무역 전쟁이 터지고 나서 황사는 어쩔 수 없이 오지만 베이징 스모그는 안 오잖아요. 미세먼지는 확실히 안 와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어쨌든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 흉내를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뭐가 포함되어 있죠? 조선. 그쵸?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났어요. 누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나갔으며 누가 끝났다고 누가 그랬어요. 남선알미늄도 그죠? 그 이낙연 씨 그 저기 뭐야 실패해가지고 그게 힘들어했는데 최근에 이거 왜 올라갔어요? 네,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서 실제로 그 다음에 오늘 뽑았잖아요. 눈치채고 어제 샀다니까요. 1,800원대에서 그러니까 오늘 2,000원대에서 잘 판 거지. 그죠? 2,100원 막 올라갈 때 그죠? 네. 바닥에서 이런 걸로도 단타 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하루짜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 조선주를 보여드리면 하나오션이 오늘 14%를 뽑아요.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 회사 이름은 대우조선해양.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올라가죠, 그죠? 쭉 올라가요. 오늘 외국인이 샀을까 안 샀을까? 오늘 외국인이 샀어요. 이거랑 같이 볼까요? 자, 잠시만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최근에 오늘 외국인이 그동안 거의 팔았거든요. 팔고 있다가 오늘 좀 많이 샀고요.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사고 있었어요. 최근에 주가 최근에 이렇게 올린 거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14% 급등했죠. 그 다음에 신고가 난 거는 삼성중공업. 이게 이제 보시면 52주 신고가 내면서 급등했거든요. 근데 작년 초가 외국인 수급, 작년 초가 주가 바닥이잖아요. 여기가 외국인의 바닥이었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 이제 샀단 얘기예요. 쭉 사놓고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해놓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떡볶이집, 치킨집, 무슨 역세권 상가 공실돼 있고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그런 거 보면서 아, 경제가 어렵구나, 아파트 집값이 떨어진 거 보면서 아, 되게 힘들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시죠? 근데 조선주가 왜 가는지를 다 모르시는 거예요. 조선주가 이렇게 잘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뭔가 실어 나를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경제가 나빠지는데 실어 나를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실어 나를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배를 사는 거예요. 배를 새로 주문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대공황이 오고 망할 것 같으면 미쳤다고 그 선주들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 그죠? 그렇게 비싼 배를 그렇게 대량으로 주문하겠어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 개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크게 봐서는 지금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외국인이 여기 산 거 보세요. 순간 여기 수직으로 들죠? 보이세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이 이만큼을 샀어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평상시에 사면은 뭐 37만, 뭐 40만, 뭐 많이 사 200만이었는데 오늘 이 단위로 따지면 1100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심심해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아까 그 뉴스라는 것이 좀 겹치는 게 있겠죠, 그죠? 원래 외국인이 매집을 잘 해놨는데 실적이 좋아질 게 이제 분명한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오니까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여기도 외국인이 많이 사놨죠. 오늘 6% 급등. 여기도 외국인이 좀 삽니다. 많이는 아닌데 좀 샀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여기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놨는데 여기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8% 급등. 우리나라 망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삼성중공업이요, 턴 어라운드 기업이 되면 많이 갈 거예요. 왜? 옛날에 여기서 많이 갔거든요. 이때 왜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자, 퀴즈 낼게요. 이 당시에 국제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르고 있었다 1번, 떨어지고 있었을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또 방송 시간 한 5분여 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찍을 사람만 어느 찍어보세요. 오르고 있었을까요? 떨어지고 있었을까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그 부담이 돼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1번 많이 찍으시네요. 오케이. 4번 찍으신 분도 계신데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1번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국제유가가 20달러 하던 게 100달러 갔고요. 그 당시에 저기 여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콩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간장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옥수수 막 날라다, 아우, 옥수수가 금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철광석 가격 막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응? 장난 아니었다니까. 예,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얘네도 갑니다. 왜? 실어나는 물건이 비싸니까. 그러면 운임도 비싸게 받아야죠. 그럼 물류주죠? 그럼 빨리 배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배가 모자라니까. 실어나를 배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중국이 돈 좀 벌 때가 조선주로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 미국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배 싸게 팔아갖고 좀 덤핑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저 정책이 원래 누구 거예요? 트럼프 건데 누가 하고 있다? 바이든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저거 원래 트럼프 아저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양반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는데 남의 걸 지금 대놓고 베낀단 말이에요. 컨닝, 카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짓을 계속 할 것 같아 당분간. 그러면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신문기사만 읽으면 또 미중무역전쟁 시작되냐, 우리나라 정치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만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테마주가 발생을 해요.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죠. 근데 테마주가 참 많았거든요. 미중무역전쟁 때 힘들었어요. 근데 테마주가 참 많았어요. 항상 하늘은 사람들한테 먹고 살 거를 준다고 하잖아요. 네. 이 바닥에도 먹고 살 게 생긴다고요. 손절하지 마시고 막무가내로.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외국인이 사놓은 게 보세요. 이게 지금 20년 정도의 차트를 보시는 건데
엄청 사놨어. 계속 팔다가 엄청 작년부터 엄청 사놨다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잖아요. 왜? 수익 내려고. 근데 개미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들고 가는 거 좋아하는 중장기를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털렸어요. 응? 거의 털렸다고. 21년, 22년도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침체를 겪다 보니까 정말 잘 들고 가는 사람들 있죠. 어지간하면은 뭐 안 흔들리시는 분들, 그분들 다 털렸어요. 응? 수익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 200%, 500%막 1000%씩 내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작년 겨울, 올해 초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많이 털렸어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살아남아 계시다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네. 거의 다 털렸어요. 네. 근데 여기 외국인 사놓은 거 보시라니까 엄청 사놨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보이시죠? 월봉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엄청 사놨어요. 왜 이걸 안 보냐고. 근데 지금 또 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선주가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반도체만 쳐다보는데 반도체에 사람들을 홀리게 한 다음에 뭐가 올라왔어요? 전기전선, 그 다음에 조선주, 자동차가 올라왔어요. 다 전기차에 미쳐있게 만들어 놓고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왔다고. 거기도 이제 전기차를 만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내연기관차가 더 많이 팔리잖아요. 사람들 속였다니까. 반도체에 홀리기 위해서. 요즘에 미국의 엔비디아 떨어지는 거 안 보이세요? 응? 어제 미국 종목들 거의 안 떨어졌는데 유독 반도체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뭐예요? 다우지수는 하락한 게 없어요. 크게.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폭락하면서 나스닥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제 반도체만 빠졌어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그래서 엔비디아 갖고 있는 분들 당분간 좀 고생을 많이 하실 거고요. 네, 정말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생 정말 오래 할 것 같다고 그 사람들. 응? 반도체 들어가신 분들, 우리나라 반도체 샀으면 괜찮았는데 미국 쪽 반도체, 한국 주식은 쓰레기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 미국 반도체 사신 분들은 죄송한데 그때 그랬죠.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자신하지 말라고. 그죠? 지금 이제 그게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괜찮은데 그쪽은 안 괜찮다는 거죠. 왜? 우리는 관계 없잖아. 이제 우리는 조정이 끝난 거고 저기는 조정이 시작돼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정반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미국 반도체를 샀죠? 우리나라 건 안 가고 걔네만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선택을 후회할 때가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때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 매직 기회입니다. 외국인들이 여태까지도 1년 동안 많이 살았는데 지금 열심히 사고 있고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예요? 그냥 흔해 빠진 유튜브 그리고 더 흔해 빠진 뉴스 있죠? 인터넷 공짜 뉴스 언론사 공짜 뉴스를 100% 믿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은 간단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고 살 때 사고 팔 때는 재빠르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닥이니까 사서 들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 많이 나실 수 있고요. 아니 난 단타 좋아요. 다 많이 나죠. 근데 지금 뭐예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현금 들고 있고 중장기로 잘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의 그 장점을 버리고 단타를 쳐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단타 좋아하는 사람 단타 치면 돈이 벌릴 수 있는데 매매를 안 해요. 중장기로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매직 기회인데 단타 치고 있어요. 왜? 옛날처럼 들고 와 보니까 안 되거든. 안타까워 죽겠어요. 둘 다 돈 벌 수 있는데 둘 다 자기의 장점을 버리고 자기가 안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겠냐 이거예요. 응? 야구 선수가 홈런을 잘 치는 선수인데 맨날 그 사람 보고 야 번트해 번트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번트가 주특기인 사람한테 홈런을 노리라고 미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스스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수익을 이제 내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지키시면 됩니다. 왜? 최근 일주일 동안은 지난주 수요일날 총선 결과 나오고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공격 안 하고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전면전이 뭐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헛소리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주죠, 언론에서. 이란 전면전 피하고 그래서 헤즈볼라 공격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그 가자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계속 헤즈볼라랑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서 미사일 주고받고 뭐 하여튼 계속 공격하고 서로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뭔 헛소리예요. 이스라엘 전쟁 끝난 거 아니라니까 아직. 그리고 이제 거기 6월절이 4월 말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그 라파 있죠, 라파. 거기에 이제 대공습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란도 지금 뭔가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기사 보고 다 믿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저기 누구예요? 미 연준 의장 애매모호하게 말 이상하게 했죠, 그죠? 네, 이미 끝났고 됐고 됐잖아요. 총선 끝났어요. 일주일 지났고, 그죠? 네. 아직도 뭐 정치권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다음 주면 또 달라지고 다다음 주면 또 달라집니다. 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리들이 많이 사라졌고 외국인 안 도망갔고 환율 다 내려왔고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현재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이 0.3%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이 상태로 가면은 그죠? 미국 증시가 또 상승 출발하겠죠. 어제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바람에 어제 좀 떨어진 거죠, 나스닥. 어제도 상승 출발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죠? 네. 일찍 주무시고 지금이 매집 기회니까 빨리 들어와서 제발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매집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바깥에서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덜덜덜 떠실 겁니까? 저녁 방송 때도 이렇게 시황을 꼼꼼하게 잡아드리는데 낮에는 뭐 종목 설명까지 얼마나 더 잘해드리겠습니까, 그죠? 문자반도 좋은데 이왕이면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네,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저녁 잠깐만 제 뒤에 김 실장이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현재 유럽 증시 오르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상승 중이죠, 그죠?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김 실장님은 여기 그거 얘기하시나요? 바이든이 얘기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요거 이제 반사 이익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요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냐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안 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요거 그대로 갈 거니까 미리 예스 복습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